2015년 12월 민족사관고등학교 MBS 뉴스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열린 첫 휘호대회가 성공리에 진행됐습니다. 지난 11월 7일 체육관에서 열린 휘호대회에는 학생 139명이 참가해 평소 닦은 실력을 마음껏 뽐냈습니다. 한국화와 서예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 이번 대회에서 11학년 김동현 학생이 한국화 부문 대상을 차지했고 서예 부문에서는 10학년 김지윤 학생이 대상을 받았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꺼리는 벌점 항목 중 하나는 컴퓨터 바이올레이션, 이른바 컴바입니다. 최근 사감 선생님께서 시행하신 주온 글씨 정책으로 컴바 위반 학생이 줄었습니다만 폐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서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컴퓨터로 학업부에 게임, SNS 등 개인 활동을 할 시 적발되는 컴바. 최근 컴바에 적발된 학생들의 책상 위에는 하나의 표식이 붙어 있습니다. 이 책상에서는 컴퓨터 사용 금지라는 문구가 보입니다. 컴바 정책 강화 차원에서 만들어진 이 표식에는 주온글씨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주온글씨 제도가 처음 공표된 건 지난 10월 19일. 주온글씨를 받은 학생은 이유를 불문하고 자신의 책상에서는 컴퓨터 사용이 제한됩니다. 컴퓨터 한 달 압수로 끝났던 기존 컴바 처벌이 더 강화된 것입니다. 이 같은 정책 변화는 부쩍 늘어난 가짜 컴퓨터, 가컴의 사용 때문입니다. 가컴 사용은 명백한 규칙 위반이지만 규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공공연히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적발 학생이 한 달간 자신의 책상에서 컴퓨터를 쓰지 못하도록 하여 가컴 사용을 완전히 막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가컴을 사용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알지만 이제 가컴을 사용할 때 사학생께서도 이제 제대로 검열을 하시지 않고 그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그 가컴을 내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잘 들지는 않아요. 주온글씨 제도가 시행된 후 첫 법정인 25회 법정부터 29회 법정까지 적발된 남학생 컴바는 총 8건. 이전 4회 법정 동안 적발된 28건과 비교해보았을 때 70%가량 감소했습니다. 가컴 사용이 제한되자 자연히 컴바에 대한 학생들의 경각심도 상승한 겁니다. 그러나 주온글씨 제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수업시간 선생님이 내주신 과제를 하거나 필요한 정보들을 찾아본다거나 많은 것들을 방에서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좀 불공평하고 기존에 우리가 가컴을 구해서 컴퓨터 바이올레이션을 피하는 방식과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사감 선생님께서는 주온글씨 제도가 가컴 사용 제한에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하시고 내년부터 여학생에게도 이 제도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히셨습니다. MBS 뉴스 서재현입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에겐 비밀 친구 마니또가 있습니다. 힘든 하루를 달래주는 마니또의 선물과 응원, 한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흥정시간, 흥정위원이 공지를 합니다. 이름이 불린 학생들은 하나같이 기분이 좋아집니다. 마니또의 선물이 왔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2달에 한 번씩 마니또를 뽑습니다. 마니또에게 선물을 주고 싶은 학생은 남녀 행정위원 호실 앞 마니또 상자에 선물을 넣어두면 해당 학생에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마니또 선물은 매일 개수가 달라서 평균을 내긴 그렇고요. 귀가를 하고 난 뒤나 주말에 외출을 하고 온 학생들이 많은 경우에 좀 많이 몰리는 편인 것 같아요. 마니또는 무작위로 뽑히기 때문에 새로운 친구를 사귈 기회이기도 합니다. 마니또를 통해서 원래 친하지 않았던 친구나 또 알지 못했던 사람이랑 친해질 수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마니또가 아니더라도 선배나 친구에게 선물을 주는 것도 가능해 또 다른 응원 선물이 되기도 합니다. 제도를 운영하는 데 어려움도 있습니다. 교내에서 금지된 레토르트를 주는 경우도 있고 행정위원이 선물을 배달할 때 곤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물을 박스에 넣을 때 상대방의 이름을 적은 메모지를 같이 넣는데 이게 떨어지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일부 학생들이 자기 이름이 불렸는데도 선물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비밀스럽게 친구도 사귀고 선물도 받게 해주는 마니또 제도, 학생들에게 큰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MBS 뉴스 한승현입니다. 지난달 15일 상명대학교 계당홀에서 제5회 민족사관고등학교 음악회가 진행됐습니다. 예비 21기 학생들과 학부모를 포함해 관객 1000여 명이 객석을 가득 메운 가운데 진행된 이번 음악회에서 학생들은 대금가야금 중주와 사물놀이, 오케스트라와 치어리딩, 밴드 등 1년간 갈고 닦은 실력을 공연에서 보여줬습니다. 올해는 스크린으로 무대 모습이 생중계돼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번 민족사강고 음악회는 스포츠클럽 대회와 일정이 겹쳐서 배구부 학생들이 음악회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음악회 일주일 전에야 스포츠클럽 대회 참가 여부가 결정돼서 혼란이 컸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이번 민족사강고 음악회에 여자 배구부 학생들은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10학년 학생 모두가 음악회에 참가해야 했지만 스포츠클럽 대회가 전국 규모 큰 대회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려를 해준 겁니다. NAB와 피튼, 오케스트라, 합창, 그리고 대금가야금 중주에서 모두 9명이 음악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참가하지 못한 학생들의 아쉬움은 컸습니다. 여름방학 시작하고 나서부터 그리고 1학기 초부터 점심시간, 저녁시간, 자습시간 다 투자해가면서 연습을 했는데 인사하면 1, 2주 앞둔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제가 빠지게 되어 매우 미안했던 점이 컸습니다. 배구부 학교의 느린 대처도 문제였습니다. 스포츠클럽 대회 일정이 9월 초에 나왔음에도 학생들의 대회 참가 허락이 음악회 일주일 전에야 내려진 겁니다. 이 때문에 음악회에 참가하는 팀의 인원을 조정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배구부 대회 일정이 2학기 초에 나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민사험 일주일 전에 배구부들이 빠져야 된다는 공지를 통보받아서 배구부이면서 저희 치 연주자였던 학생들을 대타를 얼른 구하느라고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전국 스포츠클럽 대회는 매년 11월 주말마다 열리기 때문에 내년에도 음악회와 겹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는 배구부만 전국대회에 출전했지만 모든 운동 동아리들이 전국대회에 출전할 경우 최대 30명 정도가 빠질 수 있어 원활한 음악회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미리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MBS 뉴스 이지영입니다. 지난 19대 입법위원회에 이어 20대 입법위원회에서도 특별소위원회, 소위 특소위를 조직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이 활동에 대해 무관심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지연 기자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현재 입법위원회 특소위는 학생자율규칙 특소위 2개와 학교생활규정 특소위 1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학생자율규칙 특소위는 학생자율규칙을 개정 혹은 수정하는 활동을, 학교생활규정 특소위는 학교생활규정에 수록된 오래된 규정을 검토하는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소위 활동은 대부분 학생들의 관심 밖입니다. 학생 19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학급회의 설문조사에서 과반수가 특소위 활동을 전혀 모른다거나 활동이 진행되는 것만 안다고 답했고, 특소위 활동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가장 많은 학생들은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학급회의 결과를 보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귀찮아서 이런 게 아니라 특소위 활동이 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저희 때 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거는 내년 21기 오리엔테이션 때 학생들에게 입법 특소위가 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반 학생들의 의견도 비슷했습니다. 홍보가 부족했던 겁니다. 홍보가 그렇게 잘 됐던 것 같진 않아요. 첫 번째에서 활동 내용을 보니까 딱히 두 번째에서도 더 할 인센티브가 안 느껴졌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엔 정보 부족 그리고 더 설명만 제대로 해주면 학생들이 더 많이 참여하지 않을까. 특소위에 대한 정보가 금나 온라인과 페이스북에 올라온 것은 지원자를 받을 때 오직 한 번이었습니다. 활동 내용이나 결과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의 무관심 속에서 진행된 20대 입법위원회의 특소위. 내년에는 학생들의 관심을 끌어모으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MBS 뉴스 박지연입니다. 최근 몇몇 봉사 동아리들에서 학생들에게 물품을 팔아 모은 돈을 도움이 필요한 곳에 기부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선물도 주고받고 기부도 할 수 있는 활동에 학생들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혼정이 끝난 후 식당 엘리베이터 앞은 주문서를 작성하는 학생들로 붐빕니다. 해외 봉사동아리 FFT가 사랑의 장미를, 국내 북한 인권동아리 윙크의 K&LA가 크리스마스 간식박을 판매하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제가 선배들이나 친구들한테 선물을 주고 싶어도 어떻게 줘야 될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선물 일일이 주는 것도 귀찮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제 마음을 표현할 수 있었다는 게 굉장히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 크리스마스 직전에 배달된 장미와 간식백을 받은 학생들은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이번 판매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금은 각 봉사 동아리를 통해 전액 기부될 예정입니다. 저희 FFT에서는 이번에 사랑의 장미를 팔아서 그 수익금을 한 100만 원 정도 모았는데 그걸 이제 라오스에 있는 아이들에게 학용품이나 아니면 신발같이 그쪽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려고 합니다.
링크의 캐밀리 역시 판매 수익금을 모두 탈북 청소년들을 돕는 시민단체에 기부할 계획입니다. 유네스코 연계동아리 유네스코에서 빼빼로데이에 맞춰 빼빼로를 판매해 얻은 수익금은 약 300만 원으로 모두 유네스코 한국지사에 기부될 예정입니다. 물품 판매를 통한 모금 활동은 학생들에게 선물을 교환하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동시에 기부를 통한 나누는 기쁨을 알게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기를 기대해봅니다. MBS 뉴스 박현입니다. 최근 학생부에서 누비 안에 짧은 바지를 입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제를 발표했다가 20대 학생자치위원회의 노력 끝에 누비에 관련된 규제가 오히려 전면 철폐됐습니다. 김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말 아침 누비의 몸을 감싼 채 엘리베이터를 탄 학생들이 보입니다. 누비의 본성과 착용감 때문에 주말에도 사복 위에 누비를 입는 학생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지난달 학생부는 미관상 좋지 않다는 이유로 누비 아래로 왼다리가 보이는 옷차림을 일절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거센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현재까지 허용되었던 규정을 이제 갑작스럽게 바꾸면서 일방적인 통보를 좀 했다는 점에서 저는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실망스럽고. 이후 학생부장 선생님과의 점심 대화에서도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20대 학생자치위원회에서는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 서면으로 정리해서 학생부와 부교장 선생님께 제출했습니다. 이에 학교 행정협의회에서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누비를 교복과 사복으로 모두 인정하기로 함으로써 누비에 대한 규제가 전면 철폐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많은 학생들이 학생자치위원회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학급회의 의견 수렴에서 52%의 학생들이 누비 아래로 바지가 보이지 않을 정도의 옷차림은 금지해야 한다고 답한 만큼 학생들 스스로 그런 옷차림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솔직히 지나다니면서 누비 안에 아무것도 안 입은 걸 보면 좀 그렇긴 하죠. 그래서 아무리 규칙이 통과되어도 이런 건 좀 스스로 자제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누비에 관련된 규정이 전면 철폐된 것이 어떤 결과가 불러올지에 대해 학생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지만 날씨가 추워짐에 따라 그 결과는 내년에 확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S 뉴스 김성훈입니다. 민사고에서 항상 끊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학생들의 웃음인데요. 민사고 학생들의 한박 웃음을 임규찬 기자가 영상에 담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학기에 새로운 소식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